지난해 2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MBC 기상캐스터 오요한나. 그로부터 4개월이 지난 2025년 1월 27일, 그동안 잠겨있던 그녀의 핸드폰 비밀번호가 풀렸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리고 유족이 확인한 오요한나의 핸드폰 속에는 생전 그녀가 남긴 마지막 글이 담겨 있었고, 거기엔 MBC 기상캐스터들의 괴롭힘에 힘들어하던 오요한나의 서글픈 심경이 남아있었다. 내 장례식은 야외에서 파티처럼 해주세요. 다 드레스나 예쁜 옷 입고 와서 핑거푸드 먹으면서 웃으면서 보내줘요. 그리고 어디에 묻지 말고 갈아서 바다에 뿌려줘요. 사는 게 너무너무 피곤합니다. 나를 설득시켜도 이해받지 못하는 것도 싫고, 내가 사랑하는 이를 마음껏 사랑만 할 수 없는 게 싫어요. 등 벌어질 듯 아픈 것도, 명치 찢어질 것 같은 것도 지긋지긋해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 나 살리려고 불편하게 하는 것도 싫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도 힘들어. 인간관계 다 그런 거라고 하셨죠? 항상 그렇게 사십시오. 불편한 관계 삭제시키면서. 비밀번호가 풀린 핸드폰에는 그녀의 마지막 심경 말고도 MBC 선배 기상캐스터 2명의 갑질과 괴롭힘의 정황들이 담겨 있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오요한나를 향한 선배들의 괴롭힘이 MBC 입사 때부터 무려 2년 6개월간 지속됐다는 점인데, 유족의 제보를 받아 이를 단독 보도한 매일신문 최은민 기자에 따르면 MBC는 직장 내 괴롭힘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오요한나 사건과 관련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휴대폰에서 발견된 카톡 대화와 녹음 파일 등에는 오요한나가 MBC 관계자 4명에게 피해 사실을 전한 내용이 확인되었고, 이에 대해 일각에선 오요한나가 비정규직인 프리랜서였기는 하나 3년간 함께 일한 직원이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줄의 기사도 쓰지 않은 MBC가 사건 은폐를 주도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 심지어 가해자로 지목된 2명의 기상캐스터는 오요한나의 장례식도 찾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는데, 주 가해자로 지목된 기상캐스터는 여러 차례 전화와 문자에도 답하지 않고 있다고 하며, 또 다른 가해자로 지목된 기상캐스터는 우리 모두가 힘든데 이렇게 전화를 하시는 게 맞는지 모르겠군요. 조금 그렇네요. 이야기를 듣고 싶으면 MBC에 연락하세요. 라고 답했다고 한다. 그리고 매일신문이 가해자로 의심받는 2명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은 반면, 같은 날 가세연의 김세희는 가해자들의 실명을 시원하게 까버렸다. 김세희가 가해자로 지목한 MBC 기상캐스터는 MBC 입사 동기인 1989년생 최아리와 박하명이었다. MBC 선후배 기자로부터 많은 제보를 받았다며 분노한 표정으로 최아리의 과거 방송 장면을 띄운 김세희는 바로 얘였습니다. 오늘의 서울 날씨가 이리라고? 아니 날씨하는데 왜 이게 나와요? 오요한나를 죽음에 이르게 한 최아리는 바로 이런 짓거리를 했던 여자입니다. 저도 취재하면서 객감놀했습니다. 이 여자가 오요한나를 집단 괴롭힘했던 그 2명 중에 한 명입니다. 라고 말했고, 이어 박하명의 방송 장면을 띄운 김세희는 바로 이 여자가 오요한나를 괴롭힌 그 박하명이 맞습니다. 최아리와 박하명이 이런 짓거리를 했습니다. 일기예보하면 오늘 춥다 안 춥다, 비 온다 안 온다, 이런 소리나 하지. 뭔 개소리를 하고 자빠졌습니까? 이게 무슨 날인 줄 아시나요?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한 다음날 아침 방송입니다. 라며 박하명과 최아리가 오요한나를 괴롭힌 장본인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요한나의 피해 사실을 알았던 MBC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한 김세희는 난 MBC 이 새끼들 누군지 알아요. 보도국 이 새끼들 다 감옥에 보내야 됩니다. 라며 선배 기상캐스터들도 문제지만 알고도 방관한 MBC 보도국이 더 문제라고 꼬집었다. 한편 앞서 누리꾼들이 MBC 기상캐스터 명단을 공유하며 가해자를 특정하는 과정에서 다른 MBC 기상캐스터인 이현승, 김가영, 금채림에게도 불똥이 튀었는데, 확인 결과 이현승은 11살 어린 오요한나를 조카처럼 대하고 친하게 지냈다고 하며, 오요한나보다 7살이 많은 김가영은 최아리와 박하명의 입사 동기이기는 하나 평소 오요한나가 의지하는 선배였다는 지인들의 해명을 통해 논란에서 벗어났다. 그리고 오요한나와 입사 동기였던 2살 어린 금채림은 오요한나가 세상을 떠나고 이틀이 지나 오요한나 카톡에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 언니 보고 싶어요. 아직도 안 믿겨요. 말통하고 알아주는 사람 언니밖에 없었는데 나 이제 어떡해요. 점점 더 힘들어져요. 언니 힘들게 했던 사람들 다 아는데, 왜 힘들었는지 다 아는데 아무 말도 못하는 내가 너무 힘들어요.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최아리와 박하명의 행동은 오요한나의 유퀴즈 출연과 맞물리며 극에 달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오요한나의 유퀴즈 출연을 뒤늦게 알게 된 이들은 오요한나를 향해 너 뭐 하는 거야? 너가 유퀴즈 나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어? 라며 다그친 정황이 카톡 대화로 남아있었는데,
이후 유퀴즈의 MBC 기상팀 내부 촬영에 분노한 이들은 이쯤 되면 너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냐? 너 진짜 여기서 혼자 일하니? 선배들에게 개념 없는 게 진짜 미안하긴 한 거야? 야 진짜 네가 대선배다. 참는데도 한계가 있지. 후배님이 촬영하셔서 메이크업 안 한 선배가 나가야 하냐? 말 한마디라도 했어? 라며 불평을 쏟아냈고 이때 선배를 향해 오요한 나는 불편하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반성하고 이런 일 다신 없게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며 거듭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두 선배의 질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이후 오요한 나의 태도를 문제 삼은 이들은 안나야 너 왜 이렇게 잘났어? 너 뭐야? 나 지금 너랑 아침에 뭐 하자고 이러고 있는 건데? 너의 태도부터가 지금 아니잖아. 너 왜 그래? 네가 여기서 제일 잘났냐? 내가 네 아랫사람이야? 등의 말을 쏟아낸 정황이 녹취로 드러났다. 그리고 해당 기사를 접한 한 누리꾼은 최아리와 박하명의 심리 상태를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미칠 듯 셈이 나서 그랬겠지. 동기인 김가영의 골대녀 출연도 셈이나 미치겠는데 후배마저 유퀴즈 나간다고 하니 눈이 뒤집혔겠지. 온몸을 비틀어가며 날씨해봤자 불러주는 데는 없고 나이는 먹어가고 살짝은 이해가 가네. 크크. 오요한 나의 MBC 기상캐스터 합격을 가장 기뻐한 사람은 그녀의 어머니였다. 당시 모녀가 기뻐하던 모습은 오요한 나의 개인 유튜브 채널에 아직도 남아있는데 두 차례 면접 끝에 합격 문자를 받았다고 밝힌 영상 속 오요한 나는 알바를 가다가 문자가 와서 지하철을 2번 잘못 타고 지각했네요. 말이 되는 걸까요? 일단 집에 가서 엄마께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엄마는 모르시고 있기 때문에 일단 열심히 알바를 하고 집에 가겠습니다. 라며 감격을 드러냈다. 그리고 딸의 합격 소식을 들은 어머니는 크게 박수를 치며 고생했어, 고생했어, 하느님 감사합니다. 라며 눈물을 흘리는 딸을 안아줬고 감격한 모녀는 끌어안은 채 눈물을 펑펑 쏟았다. 그러나 당시 모녀의 기쁨은 지금의 비극으로 이어졌다. 공개된 오요한 나의 일기장에는 힘들었던 그녀의 심경이 그대로 담겨 있는데 22년 10월 20일 작성된 일기에서 오요한 나는 뉴스투데이를 그만두게 됐다. 서럽고 억울하기만 했던 시간들은 지나 나는 지금 강해졌다. 이제는 더 이상 늦을까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어두컴컴한 방에서 깨어날 때 몇 시인지를 몰라 절망하지 않아도 되고 저녁 약속이 늦어질 때 식은땀 흘리며 혼자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 나의 최선이 남에게 최악이었을 때 이것만큼 마음이 망하는 일이 없구나. 허탈하고 허무하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정말 최선이었다. 지금 적어도 억울하진 않은 걸 보니 나만이 잘았네. 애썼어 안나야. 라며 스스로 다독이고 있었다. 그리고 이런 오요한 나를 안타까워한 한 블로거는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 사건의 본질은 가해자인 동료 기상캐스터 문책을 떠나 해당 사건에 대해 함구한 책임자가 가장 큰 문책을 받아야 함은 물론이고 엄정한 법의 처벌도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지된 시점에 책임자의 적절한 조치가 있었다면 오요한 나는 지금도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었을 겁니다.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간 이 끔찍한 직장 내 괴롭힘은 무려 2년 6개월간 지속됐는데요. 오요한 나의 몸은 한 번 죽은 거지만 마음은 2년 6개월간 수천 번 죽은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되네요. 온갖 정의로운 척은 다 하더니 정작 조직 내의 부조리함에는 쉬쉬하는 MBC의 선택적 정의로움. 저딴 것들도 언론인인가 싶고 저딴 방송사도 방송사인가 싶고 가짜뉴스 생성하는 극우 극좌 유튜버들이랑은 그냥 명함 차이로만 보이네요.